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느냐. 미리서 그 시장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결정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했는데요. 그거는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물가, 경기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명 의원 중 1명은 기준금리 2.75% 동결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추이를 보면요. 2020년 코로나 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기준금리를 3%까지 계속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 측으로 내리다가 최근에 다시 2번 인상했고요. 우리가 2번 인상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좀 좁혀졌습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상한선이 3.75%인데요. 우리 3%까지 인상하면서 0.75%포인트까지 폭이 좁아졌습니다. 앞으로 문제인데요. 금통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습니다. 조건부입니다만 조건부라는 것은 앞으로 물가, 금융안정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하겠다. 점이 3.25%에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 평균 시각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을 2월, 5월, 8월에 수정했는데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에 2.0%로 전망했는데요. 5월에는 2.6% 그리고 이번에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2.1에서 2.9로 상당히 높게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올 상반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떨어지다가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다소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8%, 2분기 3.7% 성장했는데요. 3분기는 2.4, 4분기는 3.3으로 올랐다가 내년 1분기는 2.4 이 정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만 본다면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고점이었다. 물론 이거는 그 기저효과 이것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분기 대비로도 지난 1분기 1.8% 성장했는데요. 올 3분기는 0.3%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 이후 4분기 내년 1분기는 약간 올라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나 전분기 대비나 지난 1분기가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 5월에 올 2.7% 내년 2.3% 전망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군원 물가 상승률은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2.4에서 2.5로 내년 2.3에서 2.5%로 약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가지고 GDP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정말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죠. 지난 5월 달에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2,500억 달러 될 것이다 그랬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4,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모든 경제 변수 중에서 경상수지가 예측하기 제일 힘든데요. 한국은행도 이런 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을 분기별로 보면요. 분기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아마 올 2분기 3.0이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상승률이 낮아져 가지고요. 내년 2분기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물가 목표가 2%입니다. 그런데 내년 2분기에는 2.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게 근원 물가일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는 여전히 2% 내년 상반기까지 2% 중반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망 리스크를 적어놨는데요.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상방 리스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3.3, 내년에 2.9로 전망했는데요. 그것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상방 리스크예요. 상방 리스크고 그 다음에 하방 리스크는 전망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AI 투자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요.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보다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AI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크냐? 제가 보기에는 하방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AI 기업들 가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모신용 자금 조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4분기에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보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한국의 전망한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하방 리스크가 크다. 올해는 저도 우리 경제 성장률 3.4%, 한국은 3.3%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내년에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2%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4분기부터 이러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아마 하방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뒤따라서 전망치를 계속 높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0, 2.6, 3.3%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까지 우리 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계속 뒤따라서 목표 주가,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었는데요. 7월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역시 영업이익 증가치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인가 그거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경기에 선행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미리서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아마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에서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현재는 3.5% 정도 나옵니다. 현재 올해 우리 경제가 3.4% 성장한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GDP 갭, 아웃풋 갭이 약간 플러스로 나오면서 적정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가 우리 경제가 2% 안팎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웃풋 갭이 거의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2%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과 가지고 적정금리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기준금리 3.0%가 이번 사이클에서 인상 마무리됐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7분이 결정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늙어 선행하죠. 대표적으로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입니다. 이게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3.8% 안팎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보면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선행할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국고채 수익률이 3.8%였던 것은 기준금리 3% 이상을 시장이 미리서 반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8월 들어가지고 평균 국고채 3년 수익률이 7월보다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앞으로 다가올 경기 둔화를 서서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서서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요. 뒤따라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미국에서 상당한 충격이 올 수가 있고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금리는 좀 하락하지만 주식시장은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아직도 주식 비중이 아주 높다면은 이번 상승 국면 9월까지도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동 국면에서 좀 줄이시고 단기 채권을 늘려가시는 게 좋은 자산 배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